주시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지영 감독님 우선 소년들 제목이 거의 모든 걸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년들 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3명의 소년들이 있고요. 그 진짜 진범이었던 3명의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 각자에게든 모두에게든 감독님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주시죠. 영화에서 못하셨던 말씀도 좋고요.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한 세 소년은 물론이고 실제 범행을 한 세 소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의 범행 할머니를 죽였어요. 할머니를 죽였는데 그것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리려고 한번 해봤는데 못 살리고 도망간 셈인데 네. 그들에 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경찰 그들의 이 범죄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 사실은 저는 진범 한 분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는데 이제 이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안아주는 바람에 네.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가장 이 영화를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바로 대질신문. 대질신문 때 이 소년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소년들은 무섭고 무서워서 울잖아요. 네. 네. 억울하고. 근데 상대방 셋 중에 죽은 소년이 울어요. 그렇죠. 네. 그 울음은 뭘까?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꽂혔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이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범들을 풀어주고 가짜범을 다시 감옥에 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여튼 이 소년들은 조금 환경이 다를 부분이고 DNA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다 소외받은 자들이고 말하자면 이 영화를 이렇게 내가 고발하게 만든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게 아픕니다. 네.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그들 중에 나중에 결국 마지못해서인지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검사가 그렇죠? 하지만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 등의 힘 가진 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허성태 배우님께 하지만 극중에서 허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박 형사라든지 혹은 설경구 배우께서 연기하셨던 황 반장 같은 그런 형사들이 사실은 일선에 더 많지 않습니까? 최 계장 출세만을 바라던 이러한 이제 사람들 또는 검사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은 가장 많이 아프실 분들 정말 범인만 잘 잡겠다, 사회정의 구현하겠다, 피해자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형사들, 검사 또 검찰 수사관들께 허 배우님께서 혹시 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히 제가요? 역할 연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황 반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정의감과 책임감을 가지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이 사회의 정의가 올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설경구 배우께는 아무래도 주연이시고 가장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영화에 가장 많은 그런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볼까 말까 혹은 극장에서 봐야 할까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오면 볼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허성태 씨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건을 안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 기사들을 보면 많이 알려진 3년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막 나오는데 제가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하면서도 그 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또 모르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알면서 또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그냥 묻히고 또 지나가고 뭐 그랬던 사건이 뭐 이 사건뿐만 아니고 많은 사건들이 다 뭐 관심 없이 또 지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의라는 단어 그 말이 되게 판타지처럼 들려요. 이런 세상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 용감한 형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프로를 정말 그거 보면서 막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또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묻히지 않게 많은 분들이 또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소년들뿐만 아니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슷한 류의 영화들도 그 사건들도 찾아보게 되고 또 이전과는 또 이게 찾아보게 되면 또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위 분들한테 서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영화가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게나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를 집에서 TV로 스톱 누르고 다시 딴 일 하다 또 보지 마시고 여기서 큰 화면에서 이번 뵙기 기회가 없습니다. 큰 화면에서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꼭 극장에 오셔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정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관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쓰신 거예요? 꾸꾸가 누굽니까? 네, 저는 촬영 비하인드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황 반장 캐릭터 상으로 뭔가 술을 많이 마시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해당 촬영 장면에서 다 소주가 진짜 소주였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밝히실 수 있나요? 네. 딸이랑 초반에 먹을 때는 소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맹물이랑 진짜 소주랑 느껴지는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 첫 장면에 젊은 시절로 이제 이분이 주사 부리잖아요, 막. 그때 제가 소맥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마시고라고. 제가 만들어서 직접 주기도 했고. 그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거의 진짜 존경의 눈빛으로 이거를 주다니. 원래는 진짜 술을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로 술을 많이 뭐 소맥처럼 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서 마시고 가라고 줬었죠. 그랬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배우님. 정지용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의 영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영화들도 많이 봐왔는데 보고 나면 사실 다큐나 르포처럼 되게 우울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특히나 더 인상 깊게 평생에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제가 부산에서도 보고 해서 두 번째 보는데 조금 정말 결이 많이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막
사회를 날카롭게 찌르고 해부해서 봐라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래도 그 현실 속에서 사람의 힘을 믿는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따뜻해지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변화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러게요. 네. 무슨 변화가 정말 있으셨으니까. 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헐리우드 기디생애의 아역 배우로 출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전까지 제가 그러니까 브로즈 화살부터 블랙머니까지 이 영화는 좀 드라이하죠, 그죠? 네. 제가 좀 드라이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네. 그런데 이번 영화가 정서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서 약간 따뜻해졌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쓴 친구가 내가 안 가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친구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뤄서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 작가한테 아마 작가가 여기 와 있을 텐데 갔나? 네.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상당히 그동안에 드라이한 영화가 좀 촉촉해졌다. 고맙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감독님 헐리우드 기생애를 다시 보니까요. 감독님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놀랬네요, 내가. 그러네요. 네. 영화 관계자십니까? 아니시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저도 촬영 비하인드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설경구 배우님 강아지 무서워하신다고 들었는데 강아지 장면 어떻게 촬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뒤로 이렇게 자빠지셨던데. 근데 그게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냥 아니 슛도 안 들었는데 막 그냥 달려드는데 그래서 일단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얘가 어디까지 달려올 수 있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심하고 들어갔죠. 그것도 무서워서 저 단독 찍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주인이 밧줄 잡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주인이 딸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개 무서웠어요. 그 개는. 무섭더라고요. 네, 저 뒤에 남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삼내 옆에 익산이라는 곳에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근데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때는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거를 널리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진실을 알고 좀 마음을 그분을 따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전제에 산다니까. 오늘 질문은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년들은 울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할 때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요. 2명을 씌워서 억울한 옥살이하게 만든 검사와 검찰들은 결론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 좀 그런 부분이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그게 좀 되게 궁금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지영 감독의 40주년 기념 그 개봉 때 영화들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때 나온 그 배우님들 두 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남영동의 그 공헌을 많이 받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블랙머니에서 그 검사로 나오신 분들 있는데 좀 오늘 영화에서는 그때는 좀 뭐랄까 억울하고 좀 많이 힘든 그런 약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영화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반대 역할로 나와서 되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좀 그게 감독님이 되게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하셔서 영화에는 좀
돋보이게 아니면 그 부분들을 다시 반대적으로 그 배우님한테 좀 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역들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블랙머니의 조진웅 배우가 여기 나쁜 검사로 나잖아요. 블랙머니 보신 분? 네, 블랙머니는 상당히 좋은 검사인데 여기는 나쁜 검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조진웅을 배려한 게 아니고 조진웅이 저를 배려해 준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기는 주연도 아니고 잠깐 특별 출연 역할인데 거기다 나쁜 역할이야.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검사가 좀 존재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야 이 영화가 살잖아요, 그죠? 설경구를 제압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게 있어야지. 설경구라는 사람보다 약하게 보이면은 저거 게임이 안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진웅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이 주연도 아니고 특별 출연인데 그리고 나쁜 역할이다. 근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감독님한테 해달라고 해줘야죠. 이래서 저를 배려해 준 거고요. 박원상이도 마찬가지로 그건 뭐 잠깐 판사 역할이잖아요. 판사도 역시 좀 암울화시키는 것이 좀 그래도 마지막 판결을 하는 장면인데 누군가가 해줬으면 싶어서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그가 나를 배려해 준 겁니다. 예,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네, 뭐 결론은 처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법에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 과거에 고문이나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잘못된 수사를 한 권력남용, 독직폭행 이런 범죄들이 밝혀지는 때는 이제까지는 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어렵게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과거에 그 백번 김구 선생님 살해범 안두희에 대해서 정의범으로 시민이 응징을 하고 그분은 대신에 살인죄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노력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한 그 권력 남용한 혹은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근데 그 법이 통과가 되질 못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법이 처벌을 못한다면 우리 언론과 사회 또 영화가 계속 고발을 해서라도 그들을 결코 편하게 여생을 살 수는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예, 이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서 말씀 주신 분과 다르게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경구 배우님의 팬이기도 하고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에 대해 조금은 영화는 어느 정도의 판타지를 가져야 된다는 관계가 가깝고요. 불편함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먼저 선택할 수 없는 영화지만 오늘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있어서 이제 애정은 항상 취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된 경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제대로 보면서 왜 이렇게 선하지?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영화를 봐오신 분의 대답에서 어느 정도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들이 특히 정지영 감독님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원래 선한 존재인데 그렇죠? 유혹에 따라서 사회를 고발하시면서 그렇게 인간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존재인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드라이하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건지 그래서
그 영화 속 혹은 주인공 아니면 영화를 하실 때 그 사회 고발적인 그런 영화를 찍으시는 감독님이 보시는 인간이란 어떤 네. 존재인지 답을 궁금합니다. 주시죠. 어려운 질문하시네.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노엠 톰스키라는 학자 있죠. 미국의 언어학자인데 이제 상당히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대학자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기심을 부추겨서 발전하는 사회 아니에요. 개인의 이기심을.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것을 별로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러면서 발전해 오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학자들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배려심이 있는 것이 배려심도 있는 것을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인간에겐 배려심도 있다. 이기심도 물론 있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배려심이 있다. 그 배려심을 자본주의 사회가 이기심을 강조함을 해서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배려심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만 하면 좀 더 나은 생각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시대로 가면서 점점 마치 이기심이 경쟁만이 유일한 덕목처럼 그래서 남을 짓밟아도 별로 죄의식이 없이 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건도 나는 그래서 일어나는 걸 봐요. 왜? 이 소년들 쟤들은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못난 애들이야. 쟤들 원래 잠재 범죄자들이야. 쟤들은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소년들에는 그런 시선들이 깔려 있어요. 사회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나, 무시하지 않았나. 그 영화에 보면 태권도 도장에서 얘가 돈을 훔쳤는데 당연한 것으로 해서 자기 아들이 돈을 훔친 걸 파출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싸움 나서. 그래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범죄자일 거야 라는 인식, 그런 게 나는 바로 그런 신자유적 질서, 그런 이념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5분 남았다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허성태 배우님께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허성태 배우님께 질문하실 분. 네,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고 매번 악역만 하시다가 이번에 경찰력을 맡으셨는데 그 캐스팅에 들어왔을 때 흔쾌히 기분이 어떠셨는지. 예, 이때다 싶었고요.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사실 영화에서는 처음인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간간히 정말 뭐 진짜 가문에 콩나들 뭐 조금씩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영화에서 드디어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구나. 특히나 그리고 우리 꼬꾸 형님하고 또 연기를 진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컸고, 그래서 또 정지영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배우 인생에서 진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같이 하는데 원래 이 소년들의 이 역할이 이분이랑 맞아요. 성격이. 저도 되게 셀 줄 알았는데 되게 수줍은 부분도 많고 악역을 해서 뭐 누굴 두드러 패고 하는 그런 씬 찍으면 뒤에 가서 울어요. 마음 아파서 자기가. 진짜로 이번에 허성태라는 사람은 알았는데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리부리하지 않고. 설경구 씨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보탤 말이 있어요. 이 허성태를 이번 박경자 역할에 캐스팅한 건 설경구 씨입니다. 저는 블랙머니 했잖아요. 그죠? 한번 했어요. 좋은 배우라는 걸 알지만은 한국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없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설경구 씨가 이 블랙머니에서 참 잘하던데 왜 쓰시죠? 이 말을 듣고 파트너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의 파트너를 찾는데 본인이 선택하는데 내가 당연히 오케이 해야죠. 네. 그래서 캐스팅 된 겁니다. 꼬꼬 최고. 네, 이렇게 해서 무척 아쉽지만 오늘 그 GV 여러분과 우리 감독님 또 두 배우님과의 문답 시간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세 분 못하신 말씀 마지막 남기신 말씀 계신가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아니고요. 예, 유언이란 말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예 감독님, 네 마치면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은 주위에 반드시 권고를 해서 안 보면 후회한다. 빨리 가서 봐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GV를 하면은 꼭 이 시간이 조마조마하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허 배우님, 예, 국구 화이팅.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시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소녀들 꼭 전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이쪽으로 부탁드릴게요. 회장은 왼쪽 뒷문으로 부탁드립니다. 멋있네요. 역시. 아이고.